봐야 되겠어요? 볼까요? 어제 거 보고 오늘 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냥 막연하게 뭐 DB하이텍 사세요. 샀으니까 편입했으니까 수익 났어요.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못 본 채 하고 있다가 다시 올랐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잡아드리는데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그건 안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에서도 새벽에 5시 59분에 주력주에 대한 이런 비중을 다 써서 올려드렸어요.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현재 10%인데 1500만 주 기준 잡히면 편입할 수 있다. 하이닉스 현재 10%인데 이것도 편입할 수 있다. 평균 단가 7만 5천 원에 매집이 돼 있다. 다 올려드렸죠. DB하이텍 어때요? 현재 10%인데 60만 주 거래량만 실리면 된다. 어제 100만 주 이상 실렸죠. 목표 주가 2만 5천 원이 아니라 2만 8천 원으로 올려드렸죠. 일봉에서 요 내용들, 일봉에서 5거래일, 20거래일 거래량 최소 60만 주 이상 거래량, 그리고 일간 100만 주 이상 거래량 수반되면 폭등 나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폭등 나와버리잖아요, 바로. 아니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한진칼, 네이버 다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중에 볼까요? 이건 새벽 6시에 올려드린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제낙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올려드리죠. 제낙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 기준에서. 그리고 또 볼까요? 장중에 여러분들이 문자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셔야 되잖아. IT 총 45% 비중에 DB하이텍 10%, 현 구간 편입 가능. 9시 29분 기준에 23,400원. 그죠? 9시 15분에는 편입 단가가 22,800원이었다. 라이브 방송에서. 그리고 9시 21분 기준에 23,050원이었다. 근데 지금 현재 23,400원인데 편입 가능하다. 대밀려도 된다. 15%로 확대할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추가적으로 15% 확대 전략까지를 올려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0% 현재 비중이고, 그리고 신규 편입, 추가 편입 5% 수준 가능하다. 추가 편입 기준에 기존 편입 물량의 5% 수준에 추가 편입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또 있을 거야 아마. 오이솔루션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SFA 어제 뭐 3,600원대부터 들어가서의 흐름. 이거 볼까요? 자, 편입 기준에 여기 보시면은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읽어드릴게요. 자, IT 부분에 있어서 45% 비중인데 DB하이텍의 경우에 매집 평균 단가, 외국인 기관 매집 평균 단가, 특히 외국인이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 10시 33분 기준, 12월 16일 10시 33분 기준 22,750원 신규 편입, 재편입 가능합니다. 22,750원. 지금 현재 얼마예요? 25,000원. 하루에 그러면 10% 이상 올라간 거예요, 또. 하루 만에. 왜 매매 사인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비중까지 꽉꽉 채워서 제대로 잡아드리는데, 왜? 교육용 1% 이런 거에 그냥 막 비중 싫고, 그리고 나서 엉엉엉 울고. 오늘 거 볼까요? 오늘 거? 그럼 어제 15% 비중 확대까지 해드리고 22,750원에 추가 편입까지 해드리는데, 근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럼 DB하이텍 보시면 어때요? DB하이텍 보시면 오늘 기준에서 추가 확대 편입 총 15% 비중 확보, 23,800원 시초가 넘긴 상태에서의 편입, 100만 주 거래량 수반 확인됐죠? 매집 규모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전화가 난리가 났어. 회원가입 전화가. 좀 천천히 하시라고. 정신이 없어. 리딩을 못하겠어. 예? 매집 규모가 2019년 7월 이후에 약 480만 주 이상, 500만 주가 넘죠. 사실상은 500만 주가 넘어요. 12%가 넘습니다. 어제 손바뀜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그리고 외국인 기준으로 잡으면 얼마?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600만 주가 넘어요. 15%가 넘습니다. 이 종목의 주식수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죠. 4,400만 주짜리예요. 4,400만 주짜리에 12% 넘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을 단기간에 하반기 6개월 동안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니까 그렇습니다. 목표 주가 오늘 상향해드리고 거래량 100만 주 넘는다 보고, 그렇게 해서 오늘 15% 확대로 확정을 지어드리는데 왜 편입이 안 돼요? 다시 볼까요? 그러면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겁내실 만한 흐름입니다. 다만
오늘 양봉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양봉들이 변동성이 매집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변동성이 안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개인 누적 수급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퍼센테이지를 놓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 쪽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참 난리가 났네. 박수 한 번씩 쳐야죠.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 예? VI에 걸렸어 지금. 박수 치시라고 45번 한 번씩 갑시다.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속상하시더라도 비중 없으시더라도 비중 없어요? 다 이걸 몇 번을 샀는데 오늘 당장도 악쓰고 샀는데 예?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럴 거야. 윤정두 방에 사람도 없네 하겠네. 예? 45번 한 번씩 눌러보자고 가자고 좀 제발. 연구원도 누르고 직원분도 누르고 축제 분위기 아니야 지금? 응? 로그 자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털부터 보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해보시면 이 종목을 우리가 요거부터 보실까요? 요거부터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스윙 5에서 10% 종목이 다 IT 쪽의 비중이 높아요. 뭔 얘기냐면은 IT 쪽에 IT 쪽의 흐름이 굉장히 지금 강하단 말이에요. 매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시가총액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은 1조 8천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조 8천억.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1조 1천억. 그리고 SKC 코롱 PI도 9,970억. 근데 이런 종목을 밑에다 두고 스윙 종목 5에서 10%로 두고 그리고 위에 종목을 주력으로 두는데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4,400만 주니까 2만 원 뭐 이럴 때 예? 최근 20거래일 저점이 17,000원뿐이 안 해요. 그럼 17,000원 기준 잡았을 때에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됩니다. 근데 얘를 주력으로 넣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2% 이상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일부 차익 실현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공식 매매세는 나간 건 아니에요. 자, 얘를 주력으로 넣은 이유는 별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거. 12개월 평균 PER이 8.41배입니다. 8.41배. 그리고 PBR이 1.79배. 그러면 절대적으로 고평가는 아니죠. 이걸 저평가로 그러면 또 PBR에 어떤 이 따지실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고평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평가의 기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은 중간에 실적이 둔화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둔화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둔화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둔화된 부분이 영업이익에서 있다 할지라도 마진율이 좀 개선되어 있는 부분 다시 2019년 이후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종목이 2015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에 계속 DB하이텍을 매각을 하려고 했죠. DB그룹이. 이게 안한반도체잖아요. 안한반도체 인수하고 DB그룹, 동부그룹이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힘들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흑자 전환이 되면서 돌려진 겁니다. 그 흑자 전환이 어떻게 되냐면은 2015년도 이후 특히 2016년부터 서버발 디램의 증가에 의해서 하이닉스의 실적이 분기 실적 5천억 미만까지 내려갔다가 5조 이상으로 올려졌죠. 예? 10배의 영업이익 증가하는 그 속도와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쪽의 시장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DB하이텍을 중국 쪽에 매각을 하려고 수차례 시도했던 게 안 됐던 게 2015년 된 매각 철회 안 팔아. 이제는 그룹의 효자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영업이익 1130억까지 다시 쪼그라들었다. 일단은 주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실적 개선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보신 일진 머티리얼즈 1조 8천억짜리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밑에 같이 놓고 보고 있더라도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은 주력주로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적을 확인했으면 두 번째는 뭡니까? 수급입니다. 차익 실현하세요.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세요.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은 안 들어가고 실적이 되는 종목의 편입 기준을 설정한 이후에 결론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럼 기술적 분석을 하면 어떤 맥락의 기준을 잡아요? 이렇게 차트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요.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보는 거죠.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보는데 그 수급과 심리 범위가
차트를 놓고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걸 알려드렸잖아요. 윤정두가 미국 가서 애플의 주식을 산다고 해서 미국에서 윤정두가 외국인이 애플 샀어요.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은 해외에서는 외국인 지분 이런 게 안 나와요, 사실상. 우리나라만 HTS상에 너무너무 좋게 외국인이 샀어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관이 샀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놓고 볼 때 굉장히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란 자체가 이거 왜 이렇게 세게 가지? 윤정두 거 대형주 보면은 20 MA 정도만 딱 놓고 보지 안 보잖아. 다른 걸 안 봐요. 보조지표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세게 가네? 이거 누군가 매수했네? 누군가 매집하네? 누군가 끌고 가네? 이거를 차트를 놓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뭘로 보면 돼요? 이걸로 보면 되죠. 그죠? 개인 수급이 내리 뺏겨지고 있는데 저것을 누가 편입했고 얼마큼 편입했느냐. 얼마큼 편입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외국인이 100만 주 샀어요. 이게 아니에요. 기관이 200만 주 샀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요 시점으로 따지면 언제 7월 18일로 잡을까요? 7월 18일 7월 18일 뭐 6월 말 7월 초 뭐 그냥 여기서 눌러버릴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에 7월 18일부터 잡을게요. 왜냐면 더 적어졌어. 515만 주. 외국인 얼마? 760만 주. 야, 이거는 개인들 기준에서 515만 주 뺏긴 거면은 4,400만 주짜리에서 얼마 남습니까? 대략적으로 12%의 물량을 뺏긴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외끌이죠. 외끌이의 흐름으로 놓고 보실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760만 주 나누기 4,400만 주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계산해 볼게요. 왜? 어제 밤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밤새서 여러분들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 내드릴까 그 걱정하고 새벽에 3, 4시에 자는데 17.5%를 매집한 거면 17.5%. 그럼 윤정도의 계산 방식으로 따르면은 17.5%의 매집이 대형주에서 일어나면 뭐 여긴 중형주급이었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 부분이 매수 평균 단가에 대략 한 7, 80%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DBI텍의 매수 평균 단가 7월 18일 이후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 16,500원입니다. 어제 기준까지. 16,500원에 70%면 얼마가 돼요? 7일은 7, 6, 7에 42, 11,000원? 그러면 27,000원? 28,000원?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식 매매사는 아직 안 드린 거예요. 지금 저점 편입 물량 차익 실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점 대비 2% 밀릴 때 그때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매매 사인은 안 드린 거니까 그거를 기다리시겠다 하시는 분은 기다리셨다 대응하셔도 돼요. 그리고 앞부분에 안한반도체 기준일 때 주가는 더 높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갈 자리가 많은 종목이에요. 예? 이 매집의 강도를 보세요. 변동성 이제 나왔습니다. 무조건 갖고 가지는 않죠. 차익 실현할 때에서는 차익 실현해야죠. 변동성 죽을 때는. 자, 결론 다시 내드립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실적이 뒷받침된다.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은 세력의 흐름을 놓고 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하는데 매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다. 그 매집 규모가 17%다. 외국인의 기준에 17%다. 지금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700억을 갖고 있다. 하루에 이거 물량을 던질 수 있습니까? 못 던지죠. 하루에 못 던져요. 그럼 우리는 차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악을 쓰고 어제 오늘까지 악을 쓰고 무료 방송에서도 그렇게 악을 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악을 쓰고 편입기준 가져가야 됩니다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편입기준 잡아드렸어요? 지금처럼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왜 못해요? 자, 우리는 IT 비중을 그래서 높여잡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사도 됩니까? 사도 되죠. 무서우세요? 무서우면 주식 못하죠. 삼성전자 편입 다시 강조드려요. 비중 없으시면 편입하십시오. SK 하이닉스 편입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편입하십시오. 그리고 기술주의 범위의 45%의 비중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유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자리에서 수익을 잡아 나가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AS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계좌 자체가 시뻘건 게 맞죠?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 상태는 시뻘게 돼요. 이거 모의 계좌입니다. 그죠? 모의 계좌.
모의 계좌에서 여러분들보다 늦게 편입한 계좌의 수익률이 이래요. 요거 직원분 지금 화면 캡처해 두시고 DBI텍 23% 여러분들보다 늦게 들어가 있죠. 23%예요. SK 하이닉스 10% 우습습니까? 이게 지난주 편입 단가에 다 거기에 추가 편입하면서 단가도 더 높아진 것도 있고. 비중은 저는 맞추지를 못했어요. 리딩한다고. 모의 계좌에서 비중도 못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DBI텍 비중이 원래 23% 올라와 있으면 이게 지금 1,600만 원, 1,800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야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테스는 맞춰져 있고. 얘는 제가 까불까불 해가지고 단가가 높아져 있는데 얼마에 21,400원부터 들어왔죠.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DBI텍 지금도 편입 가능합니다. 매수 단가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의 대처 부분은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합산해서 대처하면 문제 없습니다. 제발 더 이상 악쓰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기존에 가장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 혜택을 받았던 이벤트 가격으로 연장하실 수 있는 기회는 12월까지 뿐이 없어요. 1월 달에는 일단 다시 케이블 TV하고 방송을 진행하게 되면은 제 마음대로 가격 설정, 할인 이런 걸 정하지를 못합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지금 녹화 방송 음성 파일 뭐 영상 파일 보시는 분들은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시면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이세요. 동반적으로 움직이셔서 이 좋은 장에 수익을 내면 되지 왜 수익을 안 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벤트 해드립니다. 마지막 이벤트 1개월 200만원 그리고 2+1 400만원 더 이상 할인 이벤트를 할 이유를 제 입장에서는 못 느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장 전체적으로 잘 대처하시고요. 그리고 도서 부분 지금 유튜브 쪽에 구독 신청하시는 분들은 도서 부분의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 도서 파일 가져가세요. 받아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습니다. 3069에 이제는 방송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요 가격으로 보셔야 정가로 2+1은 잠깐 해드리는 이벤트고 3069-5930-2636-5930번으로 유튜브 구독 신청하셔서 인증화면 보내주시면 도서 자료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서 PPT 파일 받으셔가지고 공부 좀 하시고 아시겠죠? 공부 좀 하시고 대처를 하세요. 도서 파일도 보여드릴까요? 도서 작업 파일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책 표지 부분은 1월 달에 도서가 이제 출간이 돼요. 11권째인가요? 그러면 책이 11권째인 것 같은데 도서 자료 이렇게 보시고 이 책이거든요. 그리고 예약 판매도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그냥 다 뿌려드리겠습니다. 뿌려드려서 내용 보시면 가장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제 캔들 부분 캔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한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요거 오셔서 다 받아가십시오. 요거 그리고 제발 계좌 수익률 제대로 내시려면은 매일매일 혼자 매매해서 몇백만 원씩 손실 났다고 엉엉 우시지 마시고 요 기준입니다. 요거 보시고 전화하셔서 문의하실 때는 나 방송에서 2+1을 봤어요. 그러니까 2+1으로 해주세요. 요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상은 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정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연장하실 분들은 미리 1월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예, 매도맨님 감사합니다.
방한 분위기도 좀 쇄신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무 침체돼 있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매매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종목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시고 결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윤정두에 대한 신뢰도를 무조건 저를 좋아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어차피 유료로 들어와 계시면은요 무한 신뢰를 가지고 가셔야 여러분들 전략을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가고 그리고 오래된 걸 뿐만 아니고 매매 사인을 드릴 때 그 근거의 기준은 어디에서 들어보시지도 못한 내용들을 드리잖아요. 막연하게 하이닉스 사세요. 막연하게 삼성전자 사세요. 이게 절대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우리가 DBI 때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그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예? 아까 지금 제가 그 방송화면에 우리 직원분한테 다 잘라 놓으라 그랬는데 잘라 놓으셨나 모르겠어. 잘라 놨으면 저쪽 무료 채팅방이나 이런데 유료도 올리세요. 유료에도. 그 자신감을 갖고 가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예? 근데 이게 많아요. 우리가 그 전에 채팅방에 이제 쭉 그 HTS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도 계속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해드릴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HTS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 그날 시황을 잘라놓는데 지금 하나 다시 줘보세요. 연고님. HTS 잘라놓은 거 있죠. 시가총액 상위 등락률 잘라놓은 거 어제 거 줘보세요. 그리고 방송하면 이거 지금 그 잘라가지고 삼성전자 나오는 구간까지 딱 잘라서 그렇게 해서 딱 표시해주고 IT가 지금 거의 점령을 하고 있어요. DBI텍 뭐 하이닉스 이렇게 쭉 있고 연구원님 그 작업한 거 있으면 그 저 우리 그 공동방에 올려놨어요. 예. 어디 지금 다시 달라니까 찾기 힘드니까 이건가 아닌데 어제 매매 사인 말고 어제 거 없나 어제 거 없으면 그저께 거든 언제 거든 최근에 해놓은 거 시가총액 1조짜리 이렇게 뭐 등락률 지금 그거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일날 매일매일 그 종목 등락률이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작업해 두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올려달라고 저한테. 그거 보여드리려고 그래.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시장 보실 때 그냥 뭐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 사서 올랐어요. 외국인이 팔아서 올랐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시황을 듣고 계셔봐야 도움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보시면 우리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을 같이 넣어드리죠. 이거 오늘부터 연구원님 좀 힘드시더라도 기존처럼 매일매일 작업해서 정의원님들 채팅방에 다 올려드리세요. 오케이? 들려요? 예? 연구원님. 예. 그렇게 해서 이거 올려드려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양쪽 시장을 다 보는 겁니다. 보는 이유는 어떤 업종에서 움직임이 나오는지는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뭐 코딱지만한 테마주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뭐 하려고 봐요. 들어가지도 못할 종목.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등락률을 보시면 여기서도 그 흐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가 시가총액